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솔직히 말하면 100억짜리 건물이 200억이 되면 1000억짜리 건물은 2000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이 정도를 받아줄 사람은 적으니까. 근데 실제는 100억짜리가 200억 되면 1000억짜리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지금 바닥이냐 아니면 더 떨어질 여지가 남았냐 이런 얘기들로 도배가 돼 있거든요. 뭐 건물이든 아파트든 다 마찬가지로.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계신 것 같으세요? 나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 지금 침체냐 상승이냐, 이거는 그 침체랑 상승이 과연 얼마나 가냐 이거야. 기간이 문제다? 기간이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빌딩을 사는데, 건물을 사는데 이거 1년 보고 사는 거야? 2년 보고 사는 거야? 아니지. 장기를 보고 사는 거잖아. 최소 5년 이상 보고 사는 게 맞단 말이야. 특히나 강남 빌딩을. 그럼 지금 침체라고 칠게. 침체야.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맞아 안 맞아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지는 갖고 있는 사람이 팔아 안 팔아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지금 파는 사람은 지금이 침체인 걸 몰라서 파는 걸까? 그것보다는 본인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파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침체니까 갖고 있고 상승이니까 팔곤 아니야. 강남 빌딩은 자기 상황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팔아. 그게 상승기건 상승기가 아니건. 그러면 사는 사람은 쌀 때 사고 싶지. 강남 빌딩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점진적 우상향으로 왔어. 평균 매매 거래가를 따졌을 때 점진적 상승을 해왔어. 그러면 지금 2023년 지금 중순이야. 앞으로 6개월 침체 갈까? 1년 침체 갈까? 아니면 3-4달 뒤에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좋아질까? 알 수 있어? 없어. 근데 지금 내놓는 사람은 어쨌건 침체가 어쩌고 저쩌고 간에 본인이 팔아야 돼서 파는 거야. 그럼 사는 입장에서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호가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 호경기야, 불경기야. 그래서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적어도 이 본인들이라는 건 강남의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A급 건물 가격이 떨어져서 나왔나요? 건물 사고 싶은데 본인이 사고 싶은 건물 지금 가격 깎아주나요?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런 분들 중에 상황이 안 좋아서 팔아야 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뉴스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중요한 거는 내가 상황이 안 되면 팔아야 되는 거고, 상황이 되면 사야 되는 거지, 침체니까 다 떨어졌을 거야, 이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그 건물 지금 2023년이니까 2028년 되면 지금보다 떨어졌을까요? 100% 올라. IMF 또 오면 떨어질 수 있어요? 100%라고 안 하고 그럼 99%라고 할게요. 그러면 99%로 상승할 만한 정도의 어떤 투자라는 게 있냐 이거예요.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5년을 보고 했을 때, 자 그럼 10년을 보고 했을 때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질까? 낮아질까? 나는 그래도 더 낮을 때 살 거야. 지금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사도 된다 하는 기준을 본인이 갖고 있으면 하는 거지, 최저일 때 해야 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그 강남 빌딩 A급 입지라고 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건물주들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없지. 그게 뭐?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게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어. 왜? 건물을 내놨어야 가격을 평가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안 내놨는데 그 가격이 낮아졌냐 높아졌냐 누가 얘기를 해. 그 자체가 웃긴 거지. 근데 B급 C급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호가가 떨어진 것들이 있지. 그리고 지금 한 달에 강남의 건물들이 20개 내외씩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 뭐 거래가 아예 멈춘 것처럼 누구가 하겠지만 20건 내외씩 계속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왜 될까? 지방에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나 외곽에 뭔가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 최종적으로 어디에 갖고 싶어? 이쪽으로 갖고 싶은 건 뭐 자명한 사실이야. 근데 내가 지금 상황 되면은 하는 거고, 상황이 안 돼서 저거 떨어졌으면 더 떨어지면 살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그럼 이런 뉴스들이, 양산된 뉴스들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거 나 아무 생각을 안 해. 근데 일반 사람들이 저거에 의해서 건물을 갖고 있는데 매각하려는 사람들도 휩쓸릴 거고 살려는 사람들도 휩쓸릴 거니까, 그럼 오히려 나는 좋은 상황이겠구나 이런 상황은 하지. 한동안 영끌이 핫했는데 만약에 입지가 A급으로 좋다고 하면은 지금도 영끌에서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영끌이라는 거는 이제 있는 거 다 넣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또 본인 소득이 충분히 받쳐줘야 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그거는 무너져. 본인 소득 구간이 어느 정도냐, 한 달에 뭐 몇천 정도냐, 뭐 억 단위 넘어가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영끌했다고 다 무너지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B급 C급은 무조건 나는 문제 생긴다고 봐. 지금도 이미 그런 건물들의 호가가 떨어지고 본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시점이거든. 왜냐면은 위치가 안 좋은데 그
뭐 지금 이 상황에도 갖고 싶은 건물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금 살려고 보는 분들은 아 저거는 갖고 싶은데 건물이 비싸 이렇게 된단 말이지. 내지 저거는 저런 건 갖고 싶은데 저런 건 매물이 안 나오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건물이 가격이 떨어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어. 근데 이런 건물 떨어지지. 이거 사가지고 훌락 지어가지고 후딱 팔아가지고 나 얼마 먹어야지. 나보다 더 모자라는 누군가가 사겠지. 이런 것들은 다 문제지 지금.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애초에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한동안 강남에 막 유행했던 그 상품 중에 하나가 하이엔드 오피스텔 막 유행했단 말이야. 엄청 비싸게 고분양가. 얼마 전에 뉴스 나왔어. 막 그게 좀 힘들다 이런 걸로. 그러니까 난 그거 볼 때 안 될 일인데 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또 호경기니까 그런 거에도 다 휩쓸리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유행 이런 걸 안 되지.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자산이 조금 부족해요. 만약에 A급 입지를 찾았는데 조금 무리해서라도 들어가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좋은 입지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거는 무리할 수 있다고 봐. 본인이 A급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할 만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도 드물거든. 근데 살짝 무리한다. 그럼 무리를 했을 때 내가 3개월, 6개월밖에 못 버틴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적어도 2, 3년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되면서 내가 생활을 피폐하게 해야 돼. 돈이 없이 해야 돼. 해야지.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야. 그 이유가 좋아질 거니까. 그럼 그리고 본인이 지출을 통제하는 것도 몸에 익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내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건물 시장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솔직히 해봤던 거는 뭐 비싸봐야 500억대까지밖에 안 해봤는데 훨씬 더 뭐 몇천억이 넘어가는 일을 하는 분이랑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솔직히 말하면 100억짜리 건물이 200억이 되면 1000억짜리 건물은 2000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이 정도를 받아줄 사람은 적으니까. 근데 실제는 100억짜리가 200억 되면 1000억짜리는 2200억, 2300억이 되는 거였어. 왜냐? 그분이랑 그 왜냐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건 내 예측이야. 이런 건물이 많지 않아. 이런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 근데 이런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1, 200억, 2, 300억은 그 차이가 얼마 그냥. 그렇지. 사치품의 그런 영역으로 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은 이거 디자인 이쁘니까 5,000원 더 준다 하지만 돈이 많아. 5천만 원 더 줄 수 있어. 뭐 이런 영역이 조금 있지 않나 싶어. 근데 이거는 예측인데 중요한 거는 자금 여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 시장이 훨씬 더 확장성이 크다는 거를 알게 됐지. 그러니까 그게 강남 빌딩도 다른 지역보다 그것 때문에 안정적이고 이 시세 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근데 나는 이 금액이 넘어가면 그래도 좀 아니지 않을까 했는데 이 넘어간 금액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결국에 진리라는 거지.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상대하는 갖고 싶어하는 이런 대상들의 가치가 상승되고 안정적이라는 거지. 그거 이번에 많이 느꼈어. 네, 좋습니다. 요즘 강남 빌딩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호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샀던 가격에 비해서 별로 뭐 세금이랑 이런 거 빼면은 남는 거 없이 매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무리한 경우도 있고 잘못될 것 같아 이런 생각에 의해서 엉뚱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분위기가 이래 했을 때 영향받는 사람들이 더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침체야. 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강남 빌딩 가격 호가가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뭐라고 알고 하는 사람 중에 그 시장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강남 빌딩 갖고 있거나 살려고 이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실제로 살 사람들 내지는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강남 빌딩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기사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 중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지금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그거에 휘둘린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죠. 시기에 상관없이 내가 상황 안 되는 분들은 건물 파는 거고 내가 상황이 되면 건물을 사는 거예요. 지금 괜찮은 건물이 괜찮은 가격에 내가 살 수 있다. 사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이제 괜찮은 건물이냐, 괜찮은 가격이냐에 대해서 내가 기준이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